오빠, 저는 다영이에요. 해드림 출판사에서 북자키로 활동한답니다. 오빠가 책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영이가 열심히 소개하는 책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빠? 오빠, 혹시 이상범 시인 아세요? 옛날에는 별의 시인이라고 불렸지요. 시를 한 50년 써왔으니 이제 경제에 이른 분이에요. 우리 출판사에서는 이분의 뒷컷이지 푸득이면 날개가 되는 슬기로기 설악을 날다 이 두 권을 출간하였는데요. 컬러 양전본의 고급스럽고 예쁜 시집이랍니다. 아마 오빠에게 새로운 미학의 세계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오빠 메모한 거야? 내 말이 너무 빠르지? 미안해. 원래 다영이가 말을 좀 빠르게 해요. 오빠는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심성이 착하고 영혼이 맑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빠지요? 이 책은요, 청각 도미견소라와 청각 장애를 가진 화가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았는지 슬프도록 아름답게 그려내는 산문집이랍니다. 특히 그림에 대한 오빠의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거예요. 오빠, 반려동물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인에게 초인종 같은 소리를 전달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죠? 오빠,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언제쯤 될까?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답방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지금까지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아주경제, 전북일보, KBS 라디오 등에서 굵직굵직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아주경제 신문에서는 7번이나 대서특필하였는데 대형 출판사 책 같았으면 벌써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거예요. 오빠, 이 소설은요, 코엑스 저격 사건, 김 위원장 전용기 폭파 사건, 백두산 화산 폭발과 독도 해저로 핵탄두 이동, 독도 도발로 일본과의 전쟁 등 스토리가 긴박하게 전개된답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간부가 정색하고 말하기 어려운 향후 한반도 전국의 불편한 시나리오로서 남북한과 이웃국가의 분단체제 기득권자들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겨눈 총구를 방어하기 위한 섬뜩한 묵시록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소설 전체 배경에는 남북한의 지윤과 현주의 애틋한 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들 사랑을 생각하면 다영이는 명치 끝이 아파온답니다. 다영이도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오빠, 소설 답방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다영이도 한번 크게 웃어보고 싶어요. 오빠 아셨지요? 오빠 나가려고요? 벌써 가게? 오빠 나가면 진짜 미워할 거야. 오빠가 다영이 응원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나가지마. 오빠 뽀뽀해줄게. 오빠는 중학생 때 수학 잘했어요. 다영이는 부끄럽게도 수포자였답니다. 다영이 중학교 때 아빠 마음 중학 수학이 있었다면 절대 수포자 안 됐을 거예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니 사후에 나와서까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뭔가 계산하기 싫어 대충 하게 되고 꼼꼼하게 따지기 싫어하다 보니 손해보는 일이 많았어요. 오빠는 어떠세요? 다른 과목이야 지금 못해도 나중에 따라갈 수 있지만 수학은 중학생 때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마라톤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일 거예요. 중학수학이 이만큼 중요해요. 초등학생들 선행학습 서로도 많이 이용하는 아빠 마음 중학수학은 정말 아빠처럼 자상하게 개념 설명부터 잘 가르쳐준답니다. 서울대 출신 아빠가 중학생 딸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가르쳐줄까 연구하여 쓴 학습소예요. 오빠는 중학생 동생이나 조카 없어요? 있으면 꼭 아빠 마음 중학수학을 추천해주세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는 한기범 선수 아시죠? 예전에 프로농구 최고 스타였잖아요. 덩크슛의 황제였죠. 한기범의 재미있는 농구 코칭북은 농구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안양천 트레킹을 하다보면 밤늦도록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참 부러워요. 오빠 배 나왔죠? 오빠도 운동 꾸준히 하세요. 아셨지요? 오빠는 혹시 출판 생각해본 적 있어요? 틈틈이 써온 글을 모아 출판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상당하죠. 아무리 책을 안 읽는다 해도 팔리는 책은 팔리거든요. 다영이도 베스트셀러 작가 한번 되고 싶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내용이 원고라면 베스트셀러 작가 꿈을 꿔볼 만하답니다. 출판을 하려면 우선 출판에 대해 잘 알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이 책에는 책을 출간한 다음 자신의 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방법도 나와 있답니다. 저자의 출판에 관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어요.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오빠도 작가가 되고 싶거나 출판사를 창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출판사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랍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그만큼 꿈이 있으니까요. 오빠는 담배 피세요? 저는 어쩌다 피게 되었는데 끊기가 쉽지 않네요. 올해는 꼭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는 능력을 지녔나 봐요. 동물은 환경이나 습성이 바뀌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독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일 약한 담배로 바꾸었지요. 이제는 독한 담배는 못 피워요. 적응이 된 것이죠. 맵고 짜게 먹는 사람은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요. 하지만 싱겁게 먹기 시작하면 또 금세 적응이 되어 맵고 짠 음식을 싫어하게 되지요. 독서도 습관이에요. 처음에야 독서가 따분할 수 있지만 자꾸 읽을수록 중독되어 가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혓바늘이 돋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무언가에 중독되면 대부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독서는 중독되면 될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된답니다. 다영이는 한 달에 무슨 책이든 3권 정도는 읽어요. 오빠도 매월 생활비에서 도서 구입비는 꼭 챙겨두세요. 그것이 오빠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반드시 독서가 있잖아요. 오빠도 화이팅! 오빠? 오빠는 글 잘 쓰세요? 다영이는 글 잘 쓰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요, 글을 읽다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낱말 하나가 그 문장 하나를 아름답게 하거나 글 전체를 품위 있게 하기도 하지요. 이 책은 바로 오빠가 쓴 문장이나 글의 품위를 높여줄 낱말들이 여러 일문과 함께 실렸답니다. 그러니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지요. 오빠는 종종 입문서를 읽으세요? 신화수필처럼 말랑말랑한 글이 좋은 다영이는 입문서를 대하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두 책은 좀 달라요. 책 제목이 조선의 꽃야라 일기와 최고의 표해록인데요. 조성원 작가가 이들 인문학적인 내용을 에세이 영역으로 끌어들여 좀 더 쉽게 흥미를 발산시키고 조선 최고의 작가 박지원과 조선 최고 성비 최고를 사색하며 원전을 감상과 해설 쓰듯이 엮었답니다. 그래서 에세이처럼 편하게 읽혀요. 조성원 작가가 쓴 에세이가 하나 더 있는데 동금마턴 시절의 유전입니다. 이 책은 오빠보다 50대 이상 세대가 겪어온 추억만 소재로 묶은 수필집입니다. 이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정말 잊지 못하는 추억이 많죠. 다른 사람의 추억을 읽다 보면 잊혔던 내 추억이 살아나면서 기억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오빠는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종종 가는 편이세요? 다영이 남친은 여행 가서 저한테 잡혀 먹힐까봐 안 가려고 해요. 농담이고요. 돈이 없는 것이죠. 불알 두 쪽만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외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수록 좋아요. 중학생 때부터 여행기는 섭렵하게 해줘야 해요. 무슨 여행기든 도움이 안 되는 여행기는 없죠. 세상 어떤 훌륭한 입문서보다 읽는 일을 이롭게 해요. 여행기는 무조건 읽으라는 다영이의 말 오빠 잊지 마세요. 조성원 작가의 베트남 2000년 시간여행은 요즘 박항서 감독이 영웅으로 자리한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여행을 가면 베트남 전쟁의 아픈 기억에도 좀 더 친근한 나라로 다가오겠죠. 장은초 수필가의 집 나가면 개고생 오노는 동유럽과 발칸 유럽을 소개하고 힐링 인디아를 펴냈던 심성희 수필가의 투더스 파파스 앤 투어는 대만, 마닐라, 라오스, 장가기 등을 소개한 여행기입니다. 이들 여행기는 수필가들이 쓴 여행기라 문학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오빠요. 다영이 책 소개 계속 듣고 계시죠? 사랑해요. 오빠, 다영이가 지금 소개하는 책 가운데 오빠 삶을 크게 변화시킬 책이랑 인연이 될 줄도 모르잖아요. 오빠,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랑 한국 문학 순례를 위한 여행 오빠는 다녀보신 적 있어요? 한용운, 윤동주, 윤선도, 허난서연 등 우리나라에서 문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문인들의 생가와 고택, 시비와 문학비, 문학관,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곳을 찾아보는 여행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빠요. 책에서는 사실 신간구간이라는 말이 무의미하답니다. 20년 전 나왔던 책도 지금 다시 발간하면 신간이 되니까요. 또 고전처럼 발간된 지 시간이 좀 지났어도 시간과 관계없이 생명력을 지닌 책들이 있죠. 이기순 작가의 한국문학 순례 대표 36도 그런 책이랍니다. 오빠, 우리나라 역사에는 암기해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연도가 중요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면 잊히지 않도록 하는 책, 한국사 내용을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책, 연상달인의 고등한국사 암기법 사전을 소개합니다. 공무원 암기법 사전도 있어요.
오빠, 다영이가 소개하는 마지막 책이에요. 지금까지 다영이랑 계속 함께해준 오빠는 정말 최고예요. 오빠요, 다영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물론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하셨지만요. 경남대학교 한과남 교수님인데요. 은발 할아버지의 손주 양육기, 초딩 손주와 우당탕탕 8년의 숨가쁜 동행 등 태어나자마자 손주 유진이를 좌충우돌하며 키워가는 과정을 에세이로 펴내셨지요. 우리나라의 조선 부모 가정이 참 많다고 해요. 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도 도움을 줄 감성 충만한 아이로, 그리고 인성교육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세 권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아이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품을 떠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유진이는 지금 참으로 반듯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한과남 교수님의 이 책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도 하죠. 정서가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사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오빠, 지금까지 다영이 책 소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소개하는데도 책 안 사보면 오빠 니 나빴어. 근데 오빠, 책 안 사도 좋으니 저희 해드림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 음성으로 답변해드릴게요. 해드림 출판사 유튜브는 우리 대표님과 다영이가 관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책 소개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해드림 출판사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새 나와 독특한 영상으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오빠 사랑합니다.